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변수 심화 스터디의 6번째 시간이네요. 네, 다들 네, 한 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채널에서 저희가 계속 스터디 이후에도 되게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황재영 선생님께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베이시스를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네, 고민하셨던 내용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 네, 불편함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새로 와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김록기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랑 네, 어떻게 이 스터디를 두드리게 되셨는지, 네,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김록기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어, 그냥 생각나는 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뭐가 필요한지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당장 이제 상황은 이제 여러 가지 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뭐 저는 이제 직장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알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은 얘기를 해둔 게 이제 제가 유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일을 그 이후에는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좀 돼 있어서 그래서 당장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제가 한 일에서 책임지는 거를 그냥 돈 모아서 이제 준비되는 거랑 뭐 어학 성적 정도고 실제로 이제 뭘 어떻게 공부할지는 사실 저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스터디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마음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고통이 좀 없는데 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제가 만약에 진짜로 어떻게 다른 곳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사람 자체가 없을 테니까 근데 뭐 지금 당장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길게 봤을 때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스터디 참여를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약점 늘어내는 걸 좀 힘들어해서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게 모든 약점 드러내고 다 힘들어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얘기했을 때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감정적인 고통 없이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약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그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수학에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렵다는 심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뭔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게 끌려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틀린 말을 이제 뭐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제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말하는 거 힘든데 네, 이제 여기서는 그걸 좀 깨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종호 선생님 혹시 카메라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이 처음인데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대학교 때 물리학과를 전공했고, 수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근데 졸업한 지 꽤 돼서 15년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어요. 수학을 많이 까먹은 상태인데, 수학을 좀 공부하다가
뭐 여러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원 수학을 공부하고 싶거든요. 특히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정수론 분야 그쪽을 하고 싶어요. 여하튼 간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 사실 저도 엄청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틀린 말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끔은 되게 어, 잘 정돈되고 잘 이야기하는 나랑 실제 나가 막 맞지 않으면은 되게 괴롭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리고 되게 진솔하게 네, 그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 그 여기 계신 오지호 선생님께서는 뭐 그냥 아, 내가 하는 말이 뭐 개소리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지난 시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게 개소리라면 우리가 다 개소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개소리라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게 박제된다고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어, 개소리를 많이 해서 그 개소리가 개소리가 아닌 것처럼 다 묻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네,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그 편하게 얘기한다는 게, 어, 사실 저희가 다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희가 여기서는 다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거는 뭐 틀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 생각의 과정이 좀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 어, 자동적으로 좀 교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뭔가 바뀌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네, 네, 편하게 예, 얘기 나눌 수 있는 스터디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황재현 선생님께서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해 주실까요? 아, 네. 저 화이트보드에서 같이 쓰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뭔가 모르는 게 많아져가지고 오늘도 개소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단은 저번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미분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분 형식을 정의할 때 어떤 그 d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뭔가 이런 얘를 받으면 1이 되고 그 이거를 받으면 0이 되는 함수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어, 이제 얘는 얘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가냐면 그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을 때 뭐, 얘의 듀얼 스페이스에서 뭔가 듀얼 스페이스끼리로 이제 정의가 되는 그런 함수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그래서 그 dx가 리니어 펑셔널로서
이 듀얼 스페이스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를 받아서 이제 여기 있는 R로 보내는 그런 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 dx라는 함수가 dx라는 함수가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그 어떤 실수나 필드로 보내는 함수인데 뭔가 얘가 그러면 대체 뭐냐 그 어떤 공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자르는 그런 선인데 왜 이제 여기에서는 어, 얘를 쓰고 그러니까 왜 잠시만요. 아, 그 얘를 원소로서 가지고 왔는데 왜 이제 dx에 이거를 넣어줄 수 있냐? 이게 약간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의 맥락이 이게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 S2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어떤 점이 여기가 점 P라고 하면 이 점 P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접평면 같은 걸 구해서 뭐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이 점 P의 탄젠트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평면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R3의 콜디네이트로부터 기술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을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대충 뭐 1, 2,3 뭐 이런 그리고 1, 2,3 뭐 얘가 뭐 뭐가 나올까요? 0, 1,0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뭐 얘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스팬되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로서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지워져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되는 그런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제 정확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콜디네이션 착착착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R3라는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근데 그런 탄젠트 스페이스를 말할 때 갑자기 이런 그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뭔가 갑자기 슬쩍 바꿔서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아, 네네, 이제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네네. 단순히 이 디퍼런셜 원폼의 데피니션을 이제 봤는데 이거 그대로 가니까 뭔가 이게 뭐냐 약간 이런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그 의도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아, 네. 사실 네 사실 저는 저 위에서 이 평면 그리는 거 또 이제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한제드 스페이스가 뭔지 이제 서로 얘기가 잘 되는데 네네. 이제 이 얘기를 꺼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네네.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뭔가 저도 질문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아, 제가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다시 음, 제가 공부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3차원 이에 뭐 방금 같은 예시에서는 3차원 이에 2차원 평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어, 의 구가 있고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저번 시간에 그 dx를 그 디퍼런셜 폼을 정리를 할 때 그 얘는 리니어 펑셔널로서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함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슬쩍 얘의 인풋에 이런 걸 넣었었어요. 이게 뭐 1이고 이게 0이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방금 말할 때는 얘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함수라고 했으면서 왜 탄젠트 스페이스 자리에 이 연산자 기호를 넣느냐?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가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뭔가 탄젠트 그 이 예시에서 보듯이 뭔가 탄젠트 벡터의 원소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그 이미 잘 정의된 콜디네이트 안에서, 그러니까 R3 안에서 얘 안의 어떤 원소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dx dx 뭐 1, 2, 3이 모식이다라고 하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이 1, 2, 3 대신에 그 갑자기 이런 기호를 넣었는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어떤 함수를 받고 함수를 내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도메인도 안 맞아 보이고 좀 간극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 스터디에 조금 중간에 참여를 해가지고, 혹시 이 파셜 X분의 파셜 이게 어떤 객체인지 혹시 정의가 이미 됐었나요?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아, 음? 이거는 그 편미분 연산자로서 쓴 기호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 네네.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진짜로 편미분 연산자가 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냐, 그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이게 따로 이게 편미분 연산자 말고 이게 또 따로 정의된 무언가가 있었나 했어가지고 질문 드렸어요.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김록희 선생님 질문은 납득이 되셨을까요? 내가 지금 드는 인상은 뭔가 탄젠트 벡터 데피니션을 저거로 꽂히기 했을 때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주된 네네. 얘기가 맞는지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라운드 X를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로 보기가 불편하다. 왜냐면 뭔가 이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탄젠트 스페이스는 평면 이런 느낌이어서 그 평면보다 한 차원 높은 코디네이트에서 항상 기술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함수 그걸로 뭔가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원투원으로 매칭이 되는 건지 좀 불편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거는 진짜 동의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내용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한데 불편한 거 아, 자체는 진짜 동의를 하는데 근데 네네. 왜 지금 이 데피니션을 굳이 써야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한 내용으로만 추리하면은 디퍼런셜 폼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그거 알려면 이제 디퍼런셜 폼이 리니어 펑셔널로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그 계산이 정의가 되는지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흐름인가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디퍼런셜 원폼의 정의를 봤는데 그 정의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좀 예, 더 찾아봤더니 디퍼런셜 원폼은 뭐 리니어 펑셔널이래. 근데 그 리니어 펑셔널의 벡터로 쓰여 있는 게 탄젠트 스페이스래. 근데 우리가 봤던 정의랑 탄젠트 스페이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네, 그 포인트에서 약간 생각을 해봤던 거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번 있잖아요. 제가 네네. 오늘 처음이어서 네네. 전에 이거 설명했을 때 이유를 설명하셨나요? 그게 1번이 여기 이 부분이요. 아, dx 곱하기 이거. 그 디퍼런셜 원폼이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네네. 예. 그래서 dx 옆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것이 1이 된다. 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dx 오른쪽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게 0이 된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DX 자체를 어떤 의도로 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식이 나오게 됐는지 만약에 전 시간 얘기했다면은 저는 저번 거 유튜브 보면 되니까요. 이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 저희가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식이 DX여서
DX의 정의를 찾아보다가 나온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그 DX에다가 그 편미분 연산자 라운드 오버 라운드 X를 넣어줬을 때는 왜 1이 나오고 아닌 경우는 왜 0이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신 게 아니신가 싶은데요. 일단 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저희, 네네, 맞나요? 제가 이해한 네네네네, 게? 아, 네. 네네. 저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그냥, 어, 이, 같은, 같은 X면, 1이 나온다. 저는 그냥 이런 그 계산의 규칙 정도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네, 사실 저도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뭔가 좀 더 저번에 뭔가 또 생각했었던 거는 그, 이 방향으로 변하는 정도들을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dx라는 함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dx에 뭐 a 라운드 x 더하기 b 라운드 y를 하면 얘는 a 더하기 b가 되는데 뭔가 그 변하는 정도의 방향을 다 합쳐주는 이렇게 하면 a가 되는군요. 네, A요. 네.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만 변하는 정도를 빼내주는 함수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갔었던 상태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네, 저도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냥 네, 조금 더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DX라는 게 그 아까 황재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 값을 내주는 어떤 함수인데, 이 함수인데, DX에 만약에 그 벡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벡터 V, 어, ABC 성분을 갖는 XYG에서 ABC라는 성분을 갖는 그런 벡터를 생각하면 그 벡터를 넣어줬을 때 DX라는 거는 X 방향에서 변화하는 어떤 그 성분 값을 주도록 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서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DX에 그 X 방향 편미분 연산자를 넣어주면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았나? 네, 그 정도로 네, 생각하고 너무 퉁치고 넘어갔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아무튼 제가 품었던 의문의 큰 맥락은 이런 거였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한 3, 4주 전에, 네, 잠시만요. 좀 떠오르는 걸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김태원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이야기들을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이 편미분 연산자가 P에서 작동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네네. 그래서 사실 저 편미분 연산자가 이제 어떤 함수를 받아서 값이 나오는, 그러니까 실수값이 나오는 그런 객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네. 좀 더 양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하게 쓰려면,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의문을 품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점 P에서 작동하는 이제, 가, 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저도 몰라가지고, 이제, 점 P에서 작동하는 이제 방향 미분 연산자들을 모임이라고 하면은, 차원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까지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어,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하셨었나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그러니까 똑같이 2차원인 거는, 까지는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불편함과는 별개로. 아, 네네. 그 접 공간에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점 P가 있을 때, 이제 방향 미분 연산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2차원에서. 네, 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을 정리를 할 건데, 그 얘의 어, 방향 미분 연산자, 뭐라고 적지?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걔의 어, 이제 걔의, 이제 차원이 2차원이 되는 것 같거든. 아, 네, 그러니까 그 디렉션을 이제 2차원으로 고정을 하면,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냥 좀 연역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 디멘션 자체가 2인 것 같거든. 아, 네.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정리해서 설명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아, 제가 사실 그- 그 일부러 화이트보드에 쓰는 이유는 뭔가 소통하면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음. 더 많은 그 그, 틀려도 되는 제, 말들을 같이 하고 싶어서 한 제가 거여서, 쓰는 게 보이나요? 일단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 한번, 네네. 어, Y가 어디 있을까요? 네, Y는 보입니다, 지금. 글씨는 그, 안 어, 보이는데. 글씨 벌써? 보입니다. 색깔을 아마 바꿔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 옆에 보시면은 그 툴이 옆에 나와 있거든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 여기서 요거를 누르시면. 어, 어, 요거를 누르시면. 으, 색이 안 바뀌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 누가 어떤 걸 썼는지 모르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이 더 따라오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아니, 그냥, 네, 지금, 어, 네, 그 검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써서, 예, 쓰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X에,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시영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네,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들 다 모으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고, 그게 이제 네, 2차원이다. 이 얘기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굳이 뭐 여기서 막 보여야 되나?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 모임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제 뭔가 여기서 말한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를 뭐로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음, 그걸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 써보려고 하는데, 예. 그게 그냥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느낌이라, 아, 아하, 네. 그, 그러면 보통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극한 같은 거 해가지고. 음.
예, 그래서 그 네, 네, 뭐 DV, 맞춰보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네, 그러면 네, 그,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F가 그거죠, 매니폴드 전체에서 실수로 하는 함수이고. 네, 저는, 네, 100% 동의해요, 저렇게 쓰는. V라고 써야 되겠죠? 아, 여기 앞에 F가 붙은. 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얘네들의 집합이 벡터를 이루고 벡터 공간을 이루고 그 디멘션이 특히 이제 m이 R2일 때 그 R2라고는 할 수 없겠구나. 아무튼 F가 정해져 있을 때 뭔가 차원이 거기에 디펜드돼서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으신 거죠?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게 일반적인 매니폴드일 때 방향 미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 그렇, 그런 관점에서는, 네, 동의가 안 돼요, 저도. 근데 일단은 뭐, 이래서 이거, 다시 시영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면 아, 얘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그래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히 해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매니폴드 왜냐면은, 세팅에서 P 더하기 생각하면 말이 안 되니까 HV라고 F 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바깥으로 요거, 튀어나가서 요거는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것까지 해결하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아, 들고. 이거를 약간 커브를 잘 생각해서 쓰는 방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싶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나. 근데 저도 이게 남들한테 정리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저보고 말하라 그러면 저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러면 그것까지 저도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디렉셔널 딜리버티브 이렇게 정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한 대로 다시 리프레이징 해보자면, 어, 이 더하기가 뭔가 항상 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네, 일단 식만 봤을 때 말이 안 맞으니까. 아, 일단 왜냐면은 시영 씨는 지금 두 장이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를 해야지만 명제가 지금 되니까. 음, 그러려면 당연히 정의를 해야 될 거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매니폴드 위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Rn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는 했어요, 일단. 여기서는 네, 뭐 근데 그 2차원이니까 얘기를 R2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네. 그럼 왜냐면, 저희 다 같이 그, 동의하는 이- 부분이 알렌이니까, 네, 알렌, 일단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네,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이렇게, 네, 좀, 저 지금 내용이 하나도 지금 정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저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아니요. 일단, 네. 죄송한 게 아니고, 죄송한 게 아니고, 일단, 아까 저는 이제 마이크가 양 선생님한테 넘어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양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지금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서 예 네네. 그러면, 그게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지영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매니폴드 위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고, 왜 저렇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해결 방법이 일단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 이제, 사실 레퍼런스를 그냥 살짝만 훑어본 입장에서, 그냥 다 읽지도 않았고, 그냥, 진짜 띄엄띄엄 그냥 어떤 이야기가 쓰여있나 살짝만 본 상태에서, 제가 본 거는, 그냥 Rn 안에서 먼저 그 디퍼런셜 폼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매니폴드가 있으면, 그냥, 어, Rn에서 그 매니폴드로 가는 그 맵들 여러 개 가지고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서 뭔가 적분 같은 거를 다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김태원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맥락도 그렇고 제가 이해한 거는 그냥 우선은 Rn 위에서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랑 아니 그러니까 Rn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 정의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R2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제 어떤 점 P, 이제 R2에서 점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제 P를 기준으로 놓고, R2의 원소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제 레퍼런스에 적혀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편미분 연산자로 이해될 수 있는 거냐라는 데에 대한 그냥 제가 이해한 이야기들을 그냥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게 제 의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저 그 편미분 연산자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살짝 놓쳐가지고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탄젠트 스페이스 R2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얘기하시면서 편미분 연산자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살짝 놓쳐가지고 어,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그냥 어 파셜 x 그러니까 x 방향 편미분 연산자랑 y 방향 편미분 연산자를 그냥 생으로 입력받았을 때 뭐 1이다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뭔가 안 맞던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안에는 아직 그 연산자의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이 좀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신 내용을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아,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저- 그 황교안 음, 음. 선생님이 요 그 DX 안에 들어가는 파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오늘 알아보자 하신 거를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저 그렇게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매니폴드에서 세팅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함은 아니었다라고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거예요. 네네, 저는 이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제 김록기 선생님께서도 뭔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동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네, 말 자체는 알아들었는데 왜 얘기하는 건지는 사실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2차원인 거 확인했다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지금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 편미분 연산자가 이제 F에서 F로 가는데 동의를 못 하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원이 잘 맞는지 모르겠다에 대한 그 대답으로서 한 건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가 뭔가 질문인 것 같고 해서 정확히 호환되는 대답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예, 그거 맞춰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저희 매니폴드는 정의도 안 했고 사실 뭔지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RN에서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지금 뭔가 제가 뭔가 적게 된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냥 김태원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인데, 저도 그냥 보고 한번 읽고 만 거라서, 이제 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지에 대한 거는 아직 완벽히 동의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차원이 2가 된다라는 명제 정도를 동의하는 거라서, 음, 아,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사실 다들 동의를 하시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말이 그 양시영 선생님께서 하려고 하신 말씀이랑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 아, 먼저 그 두 벡터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픽함인 거를 좀 보인 다음에, 그럼 이제 코디네이트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왜 그 굳이 이런 평면 연산자로 베이시스를 표현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연결이 돼 있는 아,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준비된 황재영 선생님께서 아, 뭔가 네네. 모티베이션이랑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좀 더 풍성하게 아, 좀 네.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황재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 전에 잠깐 정리를 하면, 그, 일단 좀 간단하게 오늘의 질문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 계산을 할 때, 이제 지금 여기에서만 보면은, 그 편미분 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 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베이시스로 편미분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네, 왜 이런 꼴을 우리가 굳이 선택해서 쓰는지, 네, 이거에 대한 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황재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그래서 그, 어, 네, 약간 탄젠트 스페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사실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커브들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직선들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점에서 얘네들을 한번 미분했을 때 이 값이 그 값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탄젠트 벡터들을 모은 집합이 탄젠트 스페이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심상적인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정리된 언어로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서 다시 또 써보면, 음, 탄젠트 스페이스는 어떤 커브들의, 점 P에서의 커브들의 미분한 것을 P에서 이벨루에이션 했을 한 그 벡터들을 다 모은 건데, 뭐, 얘네들은, 잠시 잘못 썼군요. 여기 P가 아니라 T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인지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커브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 시간이 0인 점들이 P라고 해보죠. 여기서 쓴 것처럼. 그랬을 때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한 것들을 모은 집합이 컨텐트 스페이스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실까요? 네. 네, 네. 저는 또 네, 괜찮습니다. 저 살짝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가운데 점을 P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T가 0인 지점을 여기로 잡으신 건가요? 같은 말인데요. T가 0인 지점이 P가 되도록 하는 커브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럼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기서 그 어떤 아무 탄젠트 벡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기 위해서 공간을 좀 명시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첫 시간에 폴라 코디네이트를 했었으니까 폴라 코디네이트의 어떤 좌표계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이 점에서 R만큼 떨어진 그걸 찍을 수 있고 얘가 이제 세타만큼 그 간 그런 지점이 있을 때 이 점 P를 그 R0, 세타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이 좌표계가 R2 위에 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R2의 콜디네이트를 가지고 점 P를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R2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0.2 P가 되도록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 좌표가 두 개가 있는데 폴라 콜디네이트 좌표랑 R2의 좌표를 겹쳐서 같은 P를 나타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R2 위에 어떤 아무 벡터 A, B를 생각을 했을 때 걔의 잠시만요. 그럼 잠시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P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탄젠트 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커브 하나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커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그 점 P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R0 하고 그 세타 0를 지날 때 T가 0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뭔가 AT, BT 네, 이런 식으로 생긴 그 RT가 있을 거고 감마 T가 있을 거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 원소로서 그 감마 프라임 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감마 T의 이 콜디네이트는 지금 이 R2 위에 R세타, 그러니까 폴라 코디네이트 위의 코디네이트로서 적혀 있는 것이고, 감마 프라임 제로는 그러면 그 같은 코디네이트에서 그 A, B로서 적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원래 알고 있었던 탄젠트 스페이스랑 맞닿아 있는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어떠실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무 함수 f를 잡아서 이 함수는 지금 얘네들의 이 공간을 뭔가 D라고 했을 때 D에서 F로 가는 그러니까 리얼로 가는 아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 R0, 세타 0가 뭐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가는 아무 함수 F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랑 뭔가 파셜 R, 파셜 세타랑 연관성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F에 대해서 가마 T일 때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점 P가 이 R0, 세타 0일 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체인룰 때문에 저희 가마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체인룰을 써보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적힐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서도 A랑 B가 나오고 아까 그 탄젠트 벡터 저희가 좀 친근한 탄젠트 스페이스로서의 탄젠트 벡터도 A, B가 나왔으니까 뭔가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뭐가 뭔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 F를 사실 아무렇게나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F에 대해서 이게 다 만족하게 돼야 되니까 F를 슬쩍 좀 떼서 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어떤 F를 받으면 이 결과값을 내뱉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게 그 벡터 V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V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네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좀 써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의 뭔가 리니어 코비네이션처럼 이 V가 나타나게 되도록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의 커브는 그 따르게 잡을 건데 얘는 이제 뭐 R0 더하기 그 AT, 세타 제로 이렇게 잡고 다른 커브는 R0, 세타 제로 더하기 뭔가 그냥 BT일 필요 사실 없지만 T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커브를 잡았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F를 정의하면 이제 이 값이 각각 나오게 될 것이고 똑같이 체인룰을 썼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 연산자들로부터 A랑 B가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서 다른 연산자가 나오도록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어떠실까요? 죄송한데 혹시 모티베이션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네네. 그래서 저의 큰 모티베이션은 저희한테 분명히 익숙한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뭐 이런 폴라 코디네이션 위에서도 이 점피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그냥 평면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포갠 의미로서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뭔가 라운드 R이라는 좀 괴상한 방식으로 연산자로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그 라운드 R이라는 게 어떻게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첫 번째 말했던 그 탄젠트 스페이스랑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좀 파악하고 싶은 게 오늘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 어, 라운드 R이 탄젠트 스페이스인가요?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 아직까지는 라운드 R은 그냥 그 디렉션 릴레버티브로서의 연산자로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점피에서 이벨리에이션 한 연산자로서 말을 한 것입니다. 어, 흐름과 선생님, 상관없는데요. 잠깐만요. 저기 아까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거. 어, 그게 아니고 DVFP 있잖아요. DVFP. 여기 이 부분. 아휴,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이 부분이요. DVFP요. 여기 이 부분에서 조건을 추가시키든지 얘를 V벡터에 얘 크기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V벡터가 1이든 벡터의 크기가 1이든지. 아이고 취소. 네. 그걸 추가시키면서 그냥 그 다음으로 추가시켜야 할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이 이게 부분이요. 이 부분. 원래 이게
H 실수고 F 다 네네. 실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V 벡터의 크기로 또 나누는 거죠. V 벡터로 크기로. V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거는 네. 동의하기는 어렵게. 음, 이거는 이게 왜냐면은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네.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가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저거 다 모으면 근데 그 디렉셔널 데리베이트의 입력에 있는 이 녀석 대신에 두 배의 V를 넣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림에서는 이 V 대신에 요거 넣으면은 이 연산 자체가 이제 두 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직관이 있어서 근데 이제 나눠버리면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V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말이 돼야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 나눠버리면 이렇게 안 되니까 요거 나누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뭔가 내가 아는 게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음, 근데 뭐 이제 그런가요? 생각을 근데 아, 그 방향도 함수에 정의할 때 애초에 그 방향 V를 크기 1인 유닛 벡터로 했었던 거여서 그거 말씀해 주신 걸까요? 전 어떤 그렇게 책에서는 단위 벡터로 아, 정의하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V 벡터의 크기로 나누기도 하고요. 단위 벡터가 아닐 때는. 음, 그래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요. 단위 벡터면은 납득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V 벡터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V 벡터의 크기로. 예. 네. 그러면은 제가 처음 생각한 게 틀린 게 그래서 여기서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가 모은 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딱 있어서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제 음, 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랑 책인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랑 사실 이제 맞지가 않았어서 처음에 이제 음, 저희가 이제 그 소통할 때 그 잘못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뭐지? 이 여기서 쓰고 있는 미분이 정확히 뭐냐를 말씀해주고 싶어서 잭션 데리버티브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일단 그 부분을 좀,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르니까 일단은 제가 아는 한 그냥 파악한 것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홍세영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커브를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이제 미분 때려가지고 그거 모은 걸 탄젠트 스페이스로 하자. 이게 네네. 있고 그리고 그 라운드 바 라운드 X, 라운드 바 라운드 Y가 모아져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근데 라운드 바 라운드 X, 라운드 바 라운드 Y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왜 그 이 굳이 말을 끊어서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안 하고 X 대신에 새로운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해서 새로운 변수 그냥 똑같은 대문자 X라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편미분이니까. 네, 벡터 스페이스니까 당연히 이 스칼라바인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제 합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먼저 좀 모두가 좀 납득이 되게끔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라운드 X에서 이 X처럼 쓰는 거 말고 라운드 라운드 E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든 어떻게든 합의를 하든 만약에 지금 요 부분만 보면은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를 모은 거라고 하자 했는데 그 디렉션 자체 V의 그거 이제 크기를 지금 고정해 버리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아, 네네, 맞습니다. 예 아니면 그래서, 네네. 예. 디렉션 데리버티브, 사실 제가 그 정의를, 그러니까 위키에 써져 있는 정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 벡터 스페이스처럼 쓰고 싶었던 거여서 약간 좀 더 V의 자유도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말을 좀 다르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편미분, 네, 어, 이 이름을 네네.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놓치고 몰랐는데 네네. 디렉셔널 데리베이티브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아, 네네, 맞습니다. 유닛 벡터여야 된다는 말이 있네요. 아, 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 디렉션 데리버티브 말고, 그 미분을 했을 때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에 질문 맞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이볼루에이션이 뭐예요? 아, 그냥 그 값을 넣어서 함수 값을 얻는 거를 말하는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이밸류에이션은 뭐 fx라는 의미로서 그냥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수학적인 그런 말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 함수를 평가했을 때 값이 뭐가 딱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fx는, 아, 네. 제가 처음 발표를 해가지고 되게 떨리네요, 생각보다. 제가 말을 되게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아닙니다, 조용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못해서 약간 좀 죄송한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오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V에 대해서 F의 이밸리에이션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값이 딱 나오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벡터의 베이시스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가지고 표현을 하면 어차피 벡터 스페이스로서 좀 동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생각은,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친근했던 이런 탄젠트 벡터를 모은 것으로서의 집합과 얘의 동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를 붙여서 말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굳이 두 개나 써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어, 내가 정의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라र 코디네이트 있을 때 이 점에서 얘랑 연관이 있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렇게 라운드를 써가지고 정의를 하면 그냥 이 폴라र 코디네이트로 정의된 이 도메인에서의 함수에 대해서 좀 디펜드가 되는 그런 거라서 어디에 담겨 있든 상관없이 그 탄젠트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굳이 이런 라운드 라운드 R 라운드 라운드 세타를 쓰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는 어떠실까요? 저는 솔직히
네, 제가 알고 있는 탄젠트 벡터랑 여기로 네네, 치면은 이 벡터랑 유 벡터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네네, 있는 네.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와가지고 아, 그게 어떤 걸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R 세타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탄젠트 벡터 생각을 하면 R 방향으로는 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이고 요거는 동의하시죠? 네네. 예.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지 사실 설득력을 솔직히 가질 것 같아. 이게 표현해보기 편하다 이거는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을 때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결할지 제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알코마 세타의 코디네이트과 어떤 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폴라 코디네이트 생각을 하면은 R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과 세타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두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탄젠트 스페이스로서.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쓸 때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가 R, 세타 LZ, 세타 제로고 그러면은 그 베이시스를 이렇게 R이 증가하는 방향하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 두 벡터로서 여기 이 포인트 P에서의 탄젠트 벡터를 이게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서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걸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두 베이시스가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맞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그 마음속에 연결이 솔직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아, 해서 네네. 예. 저는 알코마 세타가 그, 그니까 이 R이 얘 가지고는 뭔가 베이시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R이 0일 때는 그 벡터 스페이스가 깨지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냥 어떤 컨스턴트 R0, 세타 제로이고 아, 네네. 여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네네. 예, 이렇게 두 베이시스를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아,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지금 파셜 쓰고 있는 그러니까 라운드 쓰고 있는 요거랑 이제 매칭이 돼야 사실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라고 하면은 이제 말로 때운다면은 R 방향으로 증가하는 그 느낌이랑 그 라운드 바 라운드 R의 그 느낌이 완전히 같으니까 그렇게 말로는 때울 수 있는데 이거 막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아, 네네.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설명 자체를 막 부정하거나 뭐가 이제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걸 까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라는 질문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네네. 저는 내가 익숙한 거랑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싶고 그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고 아, 그런 네, 갈증이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진 아직 못했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동형인 건 알겠으니까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약간 왜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네,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방금 김록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약간 불편함? 이게 어떤 건지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그, 황재영 선생님이 왠지 이해하신 것 같아서 약간 그,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보면 네네. 그 이제
윤옥기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이 상황에서 이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가장 익숙한 탄젠트 스페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정의했던 그런 탄젠트 스페이스라면 뭐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이 축과 이 베이시스 축과 이 편미분을 했던 것에서의 여기에 해당되는 베이시스 축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거를 질문해 주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근데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연결 자체가 대화의 주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아하, 얘기였어. 네네. 제 감상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게 라운드 바 라운드 R이랑 라운드 바 라운드 세타를 진짜로 이제 탄젠트 벡터다 이렇게 인지를 막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이왕 이렇게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그러면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듣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거 기반으로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감상은 얘기했던 거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라운드 바 라운드 R을 생각할 때는 R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니까 R 방향으로의 편미분이라는 거는 R 방향으로 그 증가하는 그 무언가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화살표로 연결을 시키려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정확히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 진짜로 R을 어떤 점 R0, 세타 제로 이게 정확히는 이게 플레인에서는 R0 코사인 세타 제로, R0 사인 세타 제로일 텐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그 편미분의 그 정의만 생각하면 이거 이제 R만 세타 고정하고 이제 이동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상상하면은 진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직관 자체를 좀 이제 더 이제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고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익숙한 거랑 연결은 시켜야지 나는 적성이 풀린다 얘기한 겁니다. 그,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익숙하다는 그 말이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뭐, R 방향으로 이 그 편미분 기호가 뭐, 예를 들어 뭐 세타를 고정하고 R만큼 움직였을 때 저 화살표랑 연결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여기서 질문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R 코사인 세타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화살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예, 근데 그게 근데 음, 진짜로 이 여기서의 그 두 화살표가 딱 되고 이거 정말 딱 핸드드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서 마음에 드네 이런 인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음. 근데 이런 예. 제 생각에 지금 이 시간에 뭔가, 어, 사실, 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연히 저희가 뭐, 모두가 깔끔하게 이렇게 다 해소를 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예, 혹시 어, 저희가 이제 이 미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김옥기 선생님께서 뭔가, 어, 이 부분은 좀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그 채널에 정리해서 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말은 적어서 올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네네. 원하는 거는 그냥 제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냥 이제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이제 이게 뭔가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설명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한 거라서. 네. 왜냐면은 저도 이게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 김학기 선생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런 그 각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알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는 좀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 아,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로 하시는 것보다, 한번 써서 공유를 음,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생각해 보기 좋을 것 아, 같아서, 네,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 혹시 네. 황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네. 그, 채널 쌤이 적어주신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인 건가요? 그러니까, 인상은 비슷한데 정확히 같다라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뭔가 이해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황재영 선생님 설명을. 네네.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이 어떤 거였죠? 정확히 같다? 라는 게 탄젠트 스페이스로서, 벡터 스페이스로서 같다라는 걸 정확히 보였냐? 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김태원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이랑 뭔가 결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 김태형 선생님이 적어주신 거를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얼핏 봤을 때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냥 제가 지금 받은 인상은 뭔가 그러니까 저렇게 그 편미분 기호로 쓰는 게 그냥 체인룰이랑 기호적인 뭐라 그래야 되지? 기호적인 매칭 같은 게 좀 잘 돼서 괜찮다 느낌으로 그냥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네, 느낌인 건가요? 기호적인 매칭이 잘 돼서. 네, 일단 편미분 연산자들을 모았을 때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주어진 커브에 대해서 똑같은 스칼라를 낼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알세타에서 썼던 그 베이시스를 그대로 보내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좀 편하게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이시스가 알파 1, 알파 2가 있고 뭐 베타 1, 베타 2가 있는데 얘를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 벡터 스페이스랑 이 벡터 스페이스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바꿔서 볼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을 잘 말씀드리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저희가 생각했던 탄젠트 스페이스, 여기서 사실 알파 1, 알파 2가 뭐, 어떤 잘 고른 커브 1에 대한 그 탄젠트 벡터가 될 거고, 알파 2가 또 잘 고르는 커브에 대한 그 탄젠트 벡터가 될 텐데, 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탄젠트 스페이스랑, 어, 아까 암호 F에 대해서 미분하는 평면 연산자로서의 연산자의 베이시스랑 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암호 A, B에 대해서 그대로 A, B를 옮겼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저거 말을 했었던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마지막에 아론하고 알프를 잡은 게 이 아론하고 알프 이거
아로나가 알프인가요? 아,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지금 생각을 해서 뭔가 한 것 같다라는 느낌만 들었고 사실 전달이 저한테 잘 안 돼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네. 그,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저희 익숙한 방식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 이제 이런 탄젠트 벡터들을 모아놨던 그런 집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벡터 스페이스는, 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그, 이 벡터 스페이스랑 이 벡터 스페이스랑 같은 의미로서 적었었던 거였었고요. 이제 얘의 베이시스 알파1, 알파2를 그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를 이제 좀 잘 고른 여기서 잘 고른 커브 두 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알파1, 알파2가 그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였고 네네. 그거를 표현한 게 가능한 커브 알파1, 알파2가 있을 거고 네네. 네, 이것도 사실 제가 했던 얘기랑 굉장히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알파1하고 알파2를 그냥 이제 요렇게 잡으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냥 제가 이게 이게 요거를 이거 선택지가 이제 무한히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하고 이게 알파와 그다음에 네네, 맞습니다. 예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알파1은 예 그, R0 플러스 T, 아, 세타 제로 하나가 그렇게 될 거고 다른 거는 이제 R0, 세타 제로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커브를 잡으면 그게 음 이제 말씀해 주신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네 이걸 카르티시안으로 바꾸면 여기서 R 대신에 R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요 방식으로 좀 링킹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만- 감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우 선생님. 김선우 선생님 뭐 코멘트 하실 아,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사실 이 모든 논리를 하나하나 다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만 조금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 DX 안에 들어가는 파셜, 그러니까 편미분 연산자가 왜 들어 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봤는데, 그런 편미분 연산자들을 모은 게 사실상 기저가 되고, 그게 적공간을 스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그 뭐야 적공간의 원소로서 이제 저 DX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닌가 보네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이야기 시작한 게 이제 DX 안에 이제 편미분 연산자가 들어가는데, 그게 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왜 편미분 연산자가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거 원소인지 모르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편미분 연산자들을 그 싹 모은 게 사실상 기저가 되고, 그게 적공간을 스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편미분 연산자를 이제 저 DX 안에다가 넣는 것도 말이 된다 정도의 흐름을로 저는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흐름이 맞는 건지 조금 질문 드린 거예요.
제가 아, 디테일은 네네. 살짝 좀 놓친 게 있어서 디테일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흐름이 아, 맞는 거지만. 네네. 흐름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탄젠트 스페이스 자리라고 지정해 놓은 거에 편미분 연산자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고, 근데 저희가 익숙한 탄젠트 스페이스랑 편미분 연산자로 표현된 탄젠트 스페이스랑 어느 정도 그 1대1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익숙한 거를 편미분 연산자로 정의된 탄젠트 스페이스로 보고 넣은 의미겠거니 하는 게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익숙하다고 한 게 보통 E1, E2 그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기저들. 아, 그 E1, E2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그, 그 커브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점에 대해서 점을 지나는 커브들을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의 그 커브들의 탄젠트 벡터들을 모은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한 어, 네, 이것들이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자면 아까 맨 처음에 그 스피어 같은 거를 생각한 것처럼 그 얘도 보면 점을 잡았을 때 그 얘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뭐냐 하면 이렇게 딱 그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냐를 생각을 하면 이 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 그 커브들을 생각했을 때 이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걔네들을 모으다 보면 이 스페이스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좀 집합으로서 표기를 해본 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네. 어떤 건지 이해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네, 이렇게 풀어서 이런 그 오퍼레이터의 연산으로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보여주신 점이 좀 시원했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베이시스로 볼 수 있게 동의합니다. 네. 네, 이렇게 풀어주신 게 네,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 네, 제가 디스코드에 지난번 스터디 끝나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사실 지난주 스터디 때는 이제 저희가 폼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알아가 보려고 했었던 시간이어서 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어, D가 뭐요?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보게 된 게 원폼이었는데 그 원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약간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리만 적분에서 봤던 dx, dy 이런 것들이랑도 그 원폼에서 얘기하는 그 함수라는 개념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원폼을 내적이라고 볼 수 있나? 뭐 그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진하게 나눴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어, 네, 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시간을 막 연역적으로 막 생각해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계산을 할 때 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체가 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가운데, 그리고 계산하다 보면은 계속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래도 일단, 어, 계산을 좀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계산하신 거를 채널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계산해 보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약간 미션처럼 만들어 두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한 거를 각자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에서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네,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수나 이런 그 스터디는 되게 연역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계산을 베이스로 네, 하기 때문에 네, 계산하고 생각해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면은 네, 저희 스터디가 더 잘 굴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그 지난 스터디 하면서 그 오늘 지금 황재영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거든요. 접공간에서 어, NCS를 이 표미분 연산자를 쓴대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네, 오늘은 네, 그걸 좀 뜯어봐 주셨던 거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계속 어, 네, 계산하면서 좀 불편한 점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산을 해봤던 거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스터디를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최너지기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것들 계산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신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였던 직사각형을 잡고, 어, 그린 정리를 적용을 해서 이게 왜, 어, 원베리어블 FTC인지 좀 음미를 해보고, 그 원베리어블 FTC의 확장으로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라는 그런 하나의, 계산 세팅을 하나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해봤는데, 사실 그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았고, 네, 그 사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구간에선 dx가 0이고 어떤 구간에선 dy가 0이고 이렇게 상수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싹싹 지워져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굉장히, 어, 그 계산 뭘 한 자체는 네,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로만 올려놨습니다. 들었어. 아, 제가 계산한 거 올려놔서 그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막 그 계산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따라가는 그런 스터디는 아니라서, 네, 그냥 그 과정에서, 어, 미분 형식으로 보니까 저희가 그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그 뭐 그림 정리 뭐 이렇게 해서 막 공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식들 외울 필요 없었네. 네, 근데 되게 미분 형식으로 쓰면은 바로 이렇게 딱딱 나오고요. 그 공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원베리어블 FTC가 그 적분을 하면 그 변화율을 다 합치면은 그 처음과 끝점 그 차이로 그 경계값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좀 강력한 계산의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림 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 국소한 그런 그 컬들 그 내용을 컬을 다 합쳤을 때 그거를 컬들을 다 일일이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경계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 2차원의 확장이라는 느낌은 들었고, 그게 이제 그 계산 그게 의미하는 그 결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하고 신박하고,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네. 그 부분에서는 나름 작은 느낌표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원베리어블 FTC를 충분히 본 건가? 여기에서? 뭔가, 어, 제대로 느낀 건가? 좀, 어떤 걸 더 느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예제는 사실 되게 좋은 예제인 것 같아서 혹시 직접 이렇게 계산 안 해보신 분들은 네, 한번 해보시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 형식이 되게 효용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산을 하면서도. 그 근데 아마, 노트를 방금 네, 봤어요. 네. 네네. 네.
음,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FTC로 보였다는 게 네, 그러니까 FTC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이제 그 CRM 자체의 본질이 FTC인 거랑은 또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본질이 FTC로 보인다는 관점인 건지, 그러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건지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그거 저도, 방금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저도 교수님이 그런 뭐 그림 정리 같은 거를 뭐 원베리어블 FTC로 환원해서 봐라라고 하면 사실 뭐 계산을 하다 보면은 뭐 원베리어블 FTC 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끝인가? 뭔가 되게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뭔가 내가 보는 심오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그냥 계산하고 끝 이 정도로밖에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음, 만약에 정 선생님께서 그걸 느끼셨다면 잘 공유해 주시기 조금 바래가지고요. 아, 전부 다 그 계산을 같은 걸 한 거예요? 아, 저희 스터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레코드 끝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황재 선생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도 그 비슷한 걸 했었는데, 네네. 저는 하고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D의 정의를 절묘하게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결국, 뭐지? 저희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다변수 미적분학의 여러 공식들을 외우지 않아도 디퍼런셜 폼을 잘 사용하면, 그걸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하기만 하면, 그, 그냥 FTC처럼 그것만 발견하고도 나머지를 다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그게 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들이 그 D의 정의로서 없어지는 그런 항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아, DDX 이렇게 되면 그냥 0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절묘하게 잘 정의가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네. 저도 이게 되게 작동하는 방식이 되게, 네, 절묘하게 설계돼 있다. 네, 그런,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했을지. 네, 저도 그런 게 있었고, 제 감상이 뭔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FTC가 당연히 쓰였고, 그리고, 어, 그, 네, 미분 형식을 통해서, 황재영 선생님이 이렇게 노트해 주신 것처럼, 그, 외우지 않아도 다 식들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갖는 의미가 그 어떤 변화율의 합들을 변화율들의 합을 생각할 때 뭔가 경계의 값들 가지고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약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점들을, 네, 볼 수 있었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FTC 하면은 이제 그 뭐야 대문자 F의 두 값의 차이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림 정리 네네, 같은 원시함수,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 경계값에 대한 선적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FTC가 원베리어블 FTC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셨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좀 이제 상응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음, 예를 들어, 그, 원베리어블 FTG에서는 그, 그러니까 인테그란드에 도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폼으로 볼 때도, 그, 어, 만약에, 인테그란드 안에 DW가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더 외미분한 텀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변화율을 다 합쳤을 때 경계값들을 이용해서 값을 얻게 되고, 네,
그래서 약간 그 유사한 링크들이 있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어가지고, 네. 이건 제가 정말 끄집어낸 감상이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랑 똑같은지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방금 노트 봤을 때 사각형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그 파셜 Q, 파셜 dx 빼기 파셜 p 파셜 dy인가 그 넣어서 그 dx dy 한 그 적분을 진짜로 이제 계산을 이제 네모로 하면은 양 끝에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그 도는 그 감상 자체가 멋있다는 생각은 진짜 동의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근데 이거 우리가 일변수 미적분학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가 진짜 반사의 끝일까라고 질문을 주시니까 여기 좀 갈등이 생기네요. 이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네. 채널지기 선생님께 네. 또 제대로 제가 감상한 거 맞는지 한번 여쭤볼 수. 아, 네. 이게 네모에서 되니까 이게 다른 커브에서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놀라우면서도 그쵸? 좀 어, 그 일단은 그 예. 네모를 작은 미소 면적으로 본다면 그런 그 면적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을 때는 네, 그 만나는 그 경계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상쇄가 될 테니까 그 경계만 따질 때는 그 방향이 달라서 상쇄가 될 테니까 그 전체의 합도 경계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 하나의 계산으로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X와 Y가 인디펜던트한 상태니까 그 인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Y가 X에 대한 함수를 꼴로 나올 때나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진짜 정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제가 임의의 커브에 대해서 이거 논리를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커브 자체를 X 방향이나 Y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무슨 마인크래프트 세계관 마냥 거기서 원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긴 한데 뭔가 그렇게 두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확장이 그래서 잘 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엄청 강력한 직관인 건 진짜 동의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저 메인으로는 황지영 선생님께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그러니까 파셜 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보신 것들 내용을 좀 같이 나눠주셨고요. 제가 약간 뒤에 숟가락 얹어서 계산해 본 거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스터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직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폼에 대해서 좀그 남아있는 찝찝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이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면서 계속 그 불편함을 조금씩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계산을 그러니까 좀 구심점이 되는 계산을 맞춰 두려고 하는 면도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로 나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구에서 입체 사용을 통해서 R2 평면으로 보내가지고 네, 계산을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시도를 각자 해보고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불편함이나 보면서 계속 불편한 점이 있거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말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글로 쓰는 것도 저는 사실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 채널에 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네, 좋은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치기 전에 뭔가 코멘트 남기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엄청 짧게 얘기하자면은 뭔가 이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게 좀 막막했는데, 네, 이렇게 계속 소통해 나가면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홍재영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터디 레코드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